예, 반갑습니다. 2단원 개성 있는 원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전자의 발견뿐만 아니라 이런 원자핵의 발견까지 알아봤는데요. 실제로 원자의 크기는 매우 작습니다. 실제로 원자는 굉장히 작습니다. 이렇게 원자들도 작은데 이 원자핵이랑 전자는 얼마나 작을까요? 실제로 비유를 들어보면 축구 경기장을 원자라고 하면 그 가운데 귤을 놓아둔다고 할 때 그 귤이 원자핵의 크기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귤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은 모두 빈 공간이 될 것이고 이 빈 공간을 전자가 돌아다니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실제 크기를 보면 전체가 원자라고 하면 이 가운데 작은 점이 원자핵에 해당하고 그 나머지 빈 공간이 전자들이 돌아다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만큼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은 굉장히 작죠. 오늘은 이 원자의 구성 입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의 구성 입자는 양성자, 중성자가 원자핵을 이루고 있고 그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자, 처음은 이 각각 세 개 입자들의 질량을 알아볼 건데 처음 양성자의 질량은 이 정도 값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중성자의 질량도 이 정도 되고 전자의 질량도 이 정도 나온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너무 나타내기가 불편하니까 상대적 질량으로 나타내겠습니다. 양성자의 질량을 1이라고 잡고 그럼 중성자의 질량은 어느 정도 되냐? 자, 실제 질량을 비교해보면 서로 거의 다르지 않고 같은 값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중성자의 상대적 질량도 양성자와 같은 1로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질량이 거의 같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전자의 질량을 한번 볼까요? 전자의 질량은 실제 질량을 비교해보면 중성자의 질량과 양성자의 질량보다는 전자의 질량이 매우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성자와 양성자는 10의 마이너스 24승인데 전자는 10의 마이너스 28승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전자의 질량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전자의 상대적 질량을 나타내보면 1837분의 1로 나타낼 수가 있죠. 중성자나 양성자가 1이라고 할 때 전자는 그것의 1837배 작은 질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전하량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양성자가 띠는 전기의 힘, 즉 전하량은요, 이 정도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중성자의 전하량은 몇일까요? 자, 중성자는 전기를 띠지 않죠. 그러니까 0일 겁니다. 자, 마지막 전자의 전하량은 이 정도 값이 나오게 됩니다. 역시 숫자가 너무 복잡하니까 상대적 전하량으로 나타낼게요. 자, 양성자는 상대적 전하량을 1로 나타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자의 상대적 전하량을 몇으로 나타내면 될까요? 자, 실제 전하량을 전자와 양성자 비교해보면 값은 같으나 앞에 양성자는 양수 값이고 전자는 음수, 마이너스 값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양성자의 상대적 전하량이 플러스 1이었으니까 전자의 상대적 전하량은 마이너스 1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자, 중성자의 상대적 전하량은 볼 것도 없이 당연히 0이겠죠. 자, 결국 양성자, 중성자, 전자의 상대적 전하량과 상대적 질량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 정도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수소와 헬륨과 리튬의 원자를 이렇게 뒀는데 이 원자들이 구성하는 입자 수를 직접 세어보면서 원자들을 구성하는 입자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당연히 모든 원자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양성자 수를 세어볼까요? 자, 수소는 양성자가 하나만 있고 헬륨은 2개, 리튬은 3개가 있습니다. 자, 이 양성자 수는 오늘날의 바로 원자 번호에 해당합니다. 양성자 수가 바로 원자 번호로 지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수소는 1번 원소가 된 것이고 헬륨은 2번, 리튬은 3번이 됐던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율표도 바로 양성자 수를 나타낸 번호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전자수인데 수소는 1개, 헬륨은 2개, 리튬은 하나, 둘, 셋 해서 3개가 됩니다. 자, 실제로 원자가 중성인, 즉 전기를 띠지 않으려면요, 전자수와 양성자수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원자는 실제로 전자수와 양성자수가 같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중성자수인데 수소 원자는 0개, 헬륨 원자는 2개, 리튬 원자는 무려 5개나 있습니다. 이 중성자 수는
항상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 세 가지를 개수를 알아봤는데 이것을 통해서 원자의 질량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원자의 질량은 원자 핵의 질량과 같다고 봅니다. 자, 왜냐하면 전자의 질량이 매우 작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작기 때문에 전자는 질량이 없다고 생각하고 오로지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을 합친 값을 그냥 원자의 질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자에게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으니까 이것을 바로 질량수라는 값으로 원자의 질량을 표현을 하는데, 양성자의 상대적 질량이 1이고 중성자의 상대적 질량도 1이니까 그 개수가 바로 이 원자의 질량수가 될 것입니다. 수소 같은 경우는 양성자 하나, 중성자가 0개니까 질량수는 바로 1이 될 것이고, 헬륨 원자는 양성자가 2개, 중성자가 2개니까 질량수는 4가 될 것입니다. 자, 리튬은 양성자가 3개, 중성자가 5개니까 질량수는 8이 될 것이죠.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전자수는 질량수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는 거. 왜냐하면 전자가 너무 질량이 작으니까. 자, 그래서 원자의 질량은 이런 질량수, 양성자 더하기 중성자로 나타냄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원소 기호를 나타낼 때 질량수와 원자 번호를 한 번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원자 번호를 왼쪽 아래에 쓰고 질량수를 왼쪽 위에 쓰는 방식이죠. 자, 수소 원자를 적어보면 수소 기호인 H를 쓰고 왼쪽 아래 수소 원자 번호, 즉 양성자 수인 1, 그리고 왼쪽 위에는 질량수인 1을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죠. 자, 헬륨도 마찬가지 왼쪽 아래에 원자 번호 2와 질량수 4를 쓰는 거고, 리튬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